안녕하세요. 너진똑 김송입니다. 먼저 저번 일로 무리를 일으킨 점 부숑빠숑. 매일매일 사과 영상이 올라오는 어메이징 유튜브 거짓말과 조작, 뒷광고, 가짜 사나이 논란, 한시도 조용할 틈도 없이 번쩍번쩍 불똥이 떨어지고 있는 2020년 유튜브 판에서 가장 핫했던 썸네일이 무엇이었냐 물으신다면 이 친구와 이 친구를 꼽을 수밖에 없겠죠. 일단 피드에 이런 썸네일이 뜨게 되면 평소에 구독을 했든 안 했든 일면식이 아예 없는 유튜버의 영상일지라도 클릭부터 하고 보는 게 인지상정. 뭔 일 터졌나? 그런데요, 막상 영상을 틀어봤자 배경 음악도 자막도 없이 우중충한 분위기로 죄송하다고 읊조리는 노잼 영상이랄 건 안 봐도 비디오 아닙니까? 그러게 왜 클릭했지? 진짜 사실을 알고 싶어서 불의를 용서할 수가 없어서 정보에 뒤처지고 싶지 않아서?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요, 혹시요 유튜버가 논란에 휩싸인 게 기뻤던 건 아닐까? 유튜버가 어떤 잘못을 했든 일단은 그 일은 뒷전으로 던져두고요, 영상을 클릭할 때에 우리 속마음만 딱 살펴보자고요. 자, 물론 예외는 있겠지만 여러분들 대다수는 사실 해당 유튜버의 불의가 너무 용서할 수 없고 화가 나서 나선다기보다 이번엔 또 뭐야? 하면서 클릭하는 경우가 더 많았을 겁니다. 뭐래? 나는 그런 생각한 적 없는데? 물론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어요. 당사자들도 못 알아차릴 만큼 은근하고 은밀하게 내 혼자서 처리하는 영역이라고 하니까요. 네, 신경과학자들이 뇌를 측정했을 때야 비로소 모습을 드러냈던 이 감정의 정체는 바로 샤덴프로이데, 손해라는 뜻의 샤덴과 기쁨이라는 뜻의 프로이데가 합쳐진 독일어인데요, 크게 어려워할 거 없이 한마디로 이 불행이 내 행복 쌤통. 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들은 흔히 이런 샤덴프로이데를 아나무인의 비뚤어진 놈들만 느낄 거라 생각하지만 놀랍게도 심리학자와 뇌과학자들은 입을 모아서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는 감정이라는 평가를 내렸다고 해요. 일본 교토대의 다카하시 히데이코 교수팀은 직장 동료가 차였다는 소문을 들었을 때, 친한 선배가 직장에서 잘렸다는 말을 들었을 때, 네가 망했을 때 기쁨과 보상, 중독을 느끼는 복측 선조체의 활동이 활발해진다는 사실을 실험을 통해 밝혀냈죠. 이와 반대로 친구가 승승장구 잘 나갈 때는 불안과 고통이 활성화되는 배측 전방 대상피질이 반응했다고 하는데, 한마디로 말하자면 샤덴프로이데를 겪을 때, 주변 사람이 망했을 때 우리의 뇌는 은밀한 기쁨을 느끼도록 설계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샤덴프로이데가 제대로 발동되기 위해서는 하나의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건 바로 동질감. 쿠웨이트의 석유 부자가 1초에 1억을 번다, 동남아의 유명 배우가 큰 무리를 일으켰다 라는 말을 듣는다고 쳐도 우리 세상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는 얘기다 보니 관심이 별로 안 가게 되죠. 이와 달리 나와 비슷하게 사는 것 같은 동질감이 느껴지는 사람들이 망하게 되었을 때야 비로소 이 샤덴프로이데가 번쩍번쩍 발동이 된다고 합니다. 유튜버가 사랑받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공중파, 케이블, 넷플릭스, 재밌는 방송 매체들이 넘쳐나고 넘쳐나는 현 시대에 수천 명의 방송 전문가들이 달라붙어서 개꿀잼 컨텐츠를 만드는데 혈안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껏해야 개인이 운영하는 채널들이 이렇게나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유튜브를 포함한 모든 SNS는요, 시작할 때 돈도 안 들어 자격증도 필요 없어 시간만 들이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매체입니다. 전문 방송인이 대본에 맞춰서 연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와 같은 일반인이 인간적인 면모를 그대로 드러내며 우리와 비슷한 일상을 담아내는 곳이죠. 엄격한 방송법으로 규제하는 다른 매체들과는 달리 SNS 특유의 자유로움과 개방성 덕분에 동질감과 친숙함을 무기로 우리들이 일상적으로 즐기는 게임, 뷰티, 먹방 등을 컨텐츠로 삼고 친구처럼 욕도 하고 실없는 소리도 하는 지금의 유튜버들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뒷광고 논란이 터지기 전까지 유튜버의 리뷰가 신뢰를 얻어온 것도 이런 원리 덕이에요. 모델이 광고하는 게 아니라 친구가 추천하는 느낌이 드니까. 그런데요, 알고 보니 이런 동질감은 유튜버들에게 양날의 검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개그 코드도 지식 수준도 일상생활도 우리와 비슷한 것 같은 동질감이 느껴졌던 유튜버들이지만 통장에 찍히는 돈을 살펴보니 동질감은커녕 이질감밖에 안 느껴지네. 아니, 불닭볶음면 내가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는데, 내가 더 게임 잘하는데, 재밌게 농담하는 건 내가 더 잘하는데, 우리들도 다 하는 건데, 전문 기술을 갖춘 나는 바카스 마시면서 밤새고 야근하고 있을 때 쟤네는 카메라만 들이밀고 수천만 원을 버네. 우리와 별 차이가 없는 사람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즐기는 일을 하면서 더 많은 부와 명예, 성공과 행운을 영위하는 모습을 보니 부럽기도 하고 질투가 나기도 합니다. 항시 노출되어 있는 공간에
안에서 매 순간 실시간으로 구독자는 얼마나 오르는지, 조회수는 얼마나 오르는지 일거수일투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 더더욱요. 그래요. 골프 치면서 훨씬 더 많은 돈을 끌어모으는 강남의 건물주가 망했을 때보다 수십 시간 편집과 기획을 하면서 불안감에 몸을 던지는 유튜버들이 망하게 됐을 때 기분이 더 좋아졌던 것은 다 요런 이유였던 거죠. 거기다가 그냥 망해도 모자랄 판에 해당 유튜버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줬거나 도덕적인 무리를 일으켰을 경우는 그 기쁨이 배가 됐을 겁니다. 인과응보, 사필규정, 이럴 땐 양심의 가책도 느낄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저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찝찝할 이유 없이 남의 고통에 대한 가장 안전한 기쁨을 온전히 느낄 수 있는 거죠.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고 심리적으로 불안정하거나 인격 장애를 가졌다거나 비도덕적인 사람이란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타인의 불행을 즐거워하는 감정은 불편하지만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우리는 모두 불완전한 존재니까. 오히려 이런 묘한 감정을 외면하고 덮으려 하면 더 큰 자기기만과 오해를 불러올 겁니다. 여러분, 유튜버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해당 사건의 본질을 떠나 한 번쯤은 좌절하며 사과하는 사람을 앞에 두고 내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지,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되는지 있는 그대로 인식해 보자고요. 그리고 불편한 감정이 들었다면 그 감정에 조금 더 솔직해집시다. 그 감정을 이해하는 과정이 우리를 더욱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 줄 테니까요.